네, 마지막으로 구의 방정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의 경우에는 이제 공간에서의 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항상 한 점으로부터의 거리가 일정한 점들을 모아놓은 것. 2차원에서는 원이고 3차원에서는 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를 정의할 때도 똑같은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어떤 점 C가 있고, 자, x1, y1, g1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점으로부터 거리가 항상 일정한, 뭐로 일정한, r로 일정한 점들로 이루어진 구를 상상을 해볼 거예요. 중심이 C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 벡터, CP 벡터를 상상했을 때 CP 벡터의 크기가 항상보다 일정한 값 R이다 라는 걸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위치 벡터로 나타내면 뭐가 된다? P 벡터 빼기 C 벡터의 크기가 R이다. 이것을 이제 제곱을 해서 P 빼기 C의 크기 제곱은 R 제곱이다. 이 P 빼기 C라는 거는 좌표로 표현을 하면 뭐가 되죠? P라는 점을 x, y, g라고 놨을 때 x 빼기 x1, y 빼기 y1, g 빼기 g1 이게 되고 이거의 크기 제곱이 r제곱이 되니까 이것을 계산해주면 바로 여식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구의 방정식이 나오는 것이죠. 네, 두 번째로 이제 지름이 A, B인 구. 자, A의 좌표를 x1, y1, g1, B의 좌표를 x2, y2, g2라고 둔다면 이 구 위의 점 P에 대해서 A, B와 B, P는 항상 어떻게 된다? 수직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A, P 벡터와 B, P 벡터가 수직이니까 내적하면 0이 된다. 이것을 위치 벡터로 나타내면 여식이 나오게 되고 이것을 성분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여식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식은 외울 필요가 있다? 없다. 이 식을 외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두 점을 알고 있어서 두 점으로 이루어진 선분이 지름이란 걸 알고 있다면 첫 번째로 뭘 알 수 있고 중심의 좌표를 알 수 있고 왜? 이 두 점의 중간을 구하면 되니까요. 이 선분 AB의 중점으로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 역시도 그냥 지름을 아니까 이 지름 길이의 절반으로 구하거나 중심 좌표를 구했기 때문에 중심으로부터 B까지의 거리로 구하거나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미 지름을 안 순간 우리는 중심도 알고 반지름도 알기 때문에 이 식을 쓰는 게 더 편하다는 거예요. 자, 맨 처음에 구의 방정식을 다룰 땐 말하지 못했던 구와 평면의 위치 관계를 이제는 다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는 이제 평면의 방정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자, 평면이 있고 구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자, 그럼 이 구의 중심과 평면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겠죠. 그 공식으로요. 그때 이 점과 구의 중심과 평면 사이의 거리를 D 그리고 구의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도 둔다면 이렇게 R과 D의 크기의 대소관계에 따라서 세 가지 위치 관계를 갖게 되는 거죠. D가 R보다 크다면 구와 평면은 만나지 않게 될 거고 D와 R이 같다면 평면이 이제 구에 접하게 될 겁니다. 만약 D가 R보다 작다면 구와 평면은 만나서 평면이 구를 자르는 모양새가 될 거고 이때 교선은 원이 되겠죠. 자, 번외편으로 원의 접선을 구했듯이 구의 접평면을 구해볼 겁니다. 자,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해볼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은 원에서 했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해볼 겁니다. 자, 구의 중심 O가 A, B, C로 주어져 있고 구 위에 한 점 x1, y1, g1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반지름은 R이에요. 자, 이제 이 구 위에 점 A,
x1, y1, g1에서 접하는 평면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면 위에 점 P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점의 좌표를 x, y, g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두 개의 벡터를 상상을 해볼 거예요. 두 개의 벡터를 어떤 걸 해볼 거냐? 이 OA 벡터와 OP 벡터를 생각을 해볼 겁니다. 자, 이 OA 벡터와 OP 벡터를 내적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이 벡터와 이 벡터를 여 벡터에 정사형시킨 걸 내적하는 거랑 똑같다고 했죠. 자, 그런데 접한다는 특성상 이 AP와 OA는 어떻게 되죠? 수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OP의 정사형이 정확히 OA가 돼버려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OA와 OA의 내적은 OA 크기의 제곱, 즉 반지름의 제곱이 될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거를 적당한 위치 벡터로 나타내주면 됩니다. 그렇게 위치 벡터로 나타내는 게 바로 이거예요. 네. O의 위치 벡터를 C 벡터, A의 위치 벡터를 A 벡터, P의 위치 벡터를 X 벡터라고 준다면 OA 벡터는 A 벡터 빼기 C 벡터가 될 거고 OP 벡터는 X 벡터 빼기 C 벡터가 되겠죠. 그리고 이것을 이제 성분으로 나타내서 계산을 해준다면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접평면의 방정식이에요. 아니면 이 접평면의 방정식을 다른 식으로 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훨씬 간단해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자, 이 접평면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접점을 포함을 합니다. 접점 A를 포함을 하고, 자, 이 평면의 법선 벡터는 뭐가 될까요? 당연하게도 AO 벡터가 될 겁니다. 뭐 아니면 OA 벡터라고 해도 되겠죠. 네, 어차피 실수배니까 OA라고 해도 무방할 거예요. 자, 이제 법선 벡터가 뭐다? OA 벡터다. 그리고 어떤 점? A를 지난다. 자, 이 OA 벡터는 성분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죠? x1 빼기 A, y1 빼기 B, g1 빼기 C가 되겠죠. 자, 이게 법선 벡터고 여 점을 지나는 평면은 뭐가 되죠? x1 빼기 A에 x 빼기 x1 더하기 y1 빼기 B, y 빼기 y1 더하기 g1 빼기 C, g 빼기 g1는 0이 될 겁니다. 뭐 x1이 y1이 부호가 다른 게 거슬리면 그냥 반대로 해줘도 될 거예요. a 빼기 x1, x 빼기 x1 더하기 b 빼기 y1, y 빼기 y1 더하기 c 빼기 g1, g 빼기 g1는 0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부호만 바뀐 거거든. 이렇게 해서 이제 9의 접평면의 방정식도 구할 수 있었어요. 자, 9는 이제 연습 문제 예제들만 풀고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 A에 대해서 AP는 O를 만족시킨다. 뭐다? 중심이 얘고 반지름이 O다. 그냥 이런 구를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죠. x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4의 제곱 더하기 g 제곱은 5의 제곱 25다. 자, 두 번째 경우도 아까 봤던 그 공식을 이용해서 x 더하기 3, x 빼기 1 더하기 y 빼기 1, y 더하기 3 더하기 g의 g 빼기 2는 0이라고 해도 될 거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도 된다는 겁니다. 이걸 구태여 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A가 있고 B가 있어서 AP 내적 BP가 0이다. P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말은 뭐다? 이 P가 만드는 도형은 AB가 지름인 9다. 자, 그러면 AB가 지름이기 때문에 중심의 좌표 C는 AB의 중점으로 나타낼 수 있겠어요. 뭐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1이다.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는 그냥 CB의 길이를 구하면 되겠죠. R은 뭐다? 루트 4 더하기 1에서 3이다. 따라서 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간단해요.
자, 두 번째 거 봅시다. 구와 직선이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라.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이것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저는 어떤 식으로 해볼 거냐? 이런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구가 있어요. 중심이 원점입니다. 그리고 반점의 길이는 2 루트 5예요. 자, 이제 이 구를 직선이 뚫는다고 해봅시다. 뚫어버렸어요. 자, 이때 이 두 점을 A랑 B라고 한다면 OA와 OB의 길이가 뭐가 된다는 거죠? 반지름의 길이 2 루트 5가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O에서 직선에다가 수선을 그었을 때 수선의 발을 H로 둔다면 우리는 이 AH를 구하는 게 목표가 될 겁니다. 자, 최종 목표는 AB예요. 그리고 이것은 삼각형 OAB가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AH를 구해서 2배를 해준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리고 이게 직각 삼각형이기 때문에 우린 뭘 구해주면 되겠다? OH의 길이를 구해주면 해결이 되겠다. 2에 루트 20 빼기 OH 길이 제곱을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목표는 뭘로 바뀌냐면 이 OH의 길이를 구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자, 직선 위에 있는 점이죠. H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다? T라고 해갖고 T 더하기 1, 2T 빼기 2, T 더하기 3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자, 이때 OH 벡터는 정확히 시점이 원점이기 때문에 그냥 H점과 똑같은 게 될 겁니다. 근데 이 벡터는 뭐랑 수직이어야 되냐면 이 직선의 방향 벡터와 수직이 돼야 돼요. 이 직선의 방향 벡터는 정확히 1, 2, 1이죠. 그래서 두 벡터를 내적을 했을 때 t 더하기 1 더하기 4t 빼기 4 더하기 t 더하기 3은 6t가 0이 돼야 되니까 t가 뭐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이제 h의 좌표가 1, 마이너스 2, 3이기 때문에 OH의 길이는 뭐가 되겠다? 길이 제곱은 1 더하기 1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제곱 더하기 3제곱해서 14가 될 것이고 AB의 길이는 뭐가 되겠다? 2 루트 20 빼기 14에서 2 루트 6이 나오겠습니다. 뭐 연립을 해줘도 괜찮아요. 이 직선 위의 점 H를 T에 대해서 표현한 뒤에 이것을 9에다가 대입을 해서 T의 값을 구해도 괜찮습니다. 이때는 T가 2개가 나올 것이고 각각 T에 대한 각각에 대한 T를 여기에다가 대입해주면 그게 바로 A, B의 좌표가 되겠죠.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도 좋습니다. 자, 구와 평면에 대해서 만나서 생기는 도형의 넓이를 구해라. 자, 연립을 뭐 해줄 수야 있겠지만 조금 더 간단하게 생각을 해볼게요. 이 평면은 달리 쓰면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는 중심이 0,0,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3이에요. 자, 이 구와 평면이 이런 식으로 만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구의 중심을 O라고 두고 이때 여 길이가 뭐가 되는 거죠? 정확히 반지름의 길이 3이 되고 여 길이는 뭐죠? 여 길이 D는 바로 중심과 평면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죠. 루트 2 더하기 1 더하기 1분의 절대값 0,0,0이니까 마이너스 4에서 2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 D가 2니까 여 길이는 뭐가 되죠? 여 길이는 루트 5가 될 거고 구와 평면이 만나서 생기는 도형은 원일 수밖에 없겠죠. 바로 이런 원이에요. 어떤 원?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5인 원. 넓이는 뭐가 된다? 5 파이가 된다. 로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예요. 자, 구에 대해서 물음에 답해라. 구에서 접하는 평면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자, 저평면의 방정식을 구하라는데 사실 이 공식도 외울 필요가 없어요. 우린 그냥 이 과정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단순하게 생각을 해볼게요. 구가 있습니다. 원점이 있고요. 반지름의 길이는 4예요. 구 위에 점 A가 있습니다. 여기서 접하는 평면을 구하고 싶어요.
자, 일단 이 평면이 어느 점을 포함하는지는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평면의 법선 벡터는 뭐예요? 법선 벡터는 그냥 바로 이 접점에서 O로 가는 벡터 AU 또는 반대로 OA라고 하면 된다는 거죠. 이 평면의 법선 벡터는 뭐가 된다? OA 벡터가 된다. 2, 루트 3, 3. 그리고 이 점을 지나야 되니까 평면의 방정식은 어떻게 된다? 2에 x 빼기 2 마이너스 루트 3에 y 더하기 루트 3 더하기 3에 g 빼기 3는 0이 된다. 이를 정리를 해주면 2x 빼기 루트 3y 더하기 3g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16은 0 라는 걸 얻을 수 있겠어요. 자, 두 번째로 평면과 평행하고 구에 접하는 평면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자, 평면과 평행하다는 건 법선 벡터가 평행하다는 겁니다. 법선 벡터가 평행하다는 건 그냥 기본적으로 법선 벡터가 같다고 해도 무방해요. 그러면 이걸 이제 어떻게 나타낼 수 있겠냐면 그냥 이런 평면이라고 보면 된다는 겁니다. x, y, z의 개수가 전부 똑같은 평면인 거라고. 자, 그리고 이 평면이 9에 접하려면 뭐가 돼야 된다? 9의 중심 0,0,0과의 거리가 반지름 4가 돼야 된다는 거죠. D는 루트 2 더하기 1 더하기 1 분의 절대값 K 얘가 뭐가 된다? 4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절대값 K가 8이니까 K는 플러스 마이너스 8이 됩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평면의 방정식은 이렇게 되는 거죠. 총 2개의 평면이 나오겠네요. 이런 평면이겠죠, 아마도. 네, 이렇게 해서 기하 내용은 전부 다 끝났어요. 기하에서 다루는 2차 곡선에서부터 공간도형의 방정식까지 전부 다 끝났습니다. 네, 여러분 고생하셨어요.